1954일자 능비역 이상.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는 곳 앞서서 한 걸음 물러서 깊은 밤 경전선 마지막 무궁화호 열차가 작은 시골 간이역에 몇몇 승객들을 내려놓습니다. 민주고등학교가 있는데 다니다가 집에 갔다 오는 편도로 하루 4번. 조심해서 가시게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시게요. 네, 가세요. 조심해서 가시게요. 그러나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그뿐 작은 간이역은 다시 정적에 쌓이고 맙니다. 역이라지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역. 그래서 더욱 애틋하게 느껴지는 이름 간이역입니다. 아직까지 작은 간이역이 많이 남아있다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이곳에는 광주광역시 송정에서 삼랑진에 이르는 경전선과 목포로 향하는 호남선이 있습니다. 기차 타고 달리다 보면 창밖으로 야트막한 산과 강, 그리고 풍넓은 들판을 고루 볼 수 있는 곳이죠. 기차 타고서는 이렇게 풍경 보니까 되게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튀어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연 이런 거 보니까 좀 되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호젓한 시골 풍경을 뒤로하고 얼마나 달렸을까. 기차는 어느새 나주 영산포에 닿았습니다. 영산강이 있어 한때는 남도 최고 물목이었다죠. 가 있잖아. 근데 이 앞으로 요 산바시가 있어서 산바. 지금 이제 배 싣고 부릴 자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퍼놓고 홍어배 들어오면 여기다 이제 저기다 매놓고 홍어 여기서 퍼서 올려. 수많은 배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홍어의 파시가 계속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영산포는 홍어로 가장 유명한 곳이지요. 이렇게 커요. 와. 요거는 인천 판장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흑산도, 대천동, 백년도, 소천도, 영평도 그분들이 홍해를 잡아갖고 쭉 해갖고 갈 데 없으면 여기까지 와요. 영산포까지 마지막.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배짱에서 다 떠버려요. 요것이. 말하자면 떴단 말이 사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싱싱해갖고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 색깔이. 이것이 전라도 말로 그 유명한 암반홍어입니다. 떡판만큼 크다 하여 그리 불렀죠. 잘 숙성되는 홍어예요. 이것은. 홍어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사랑받는 부위가 있었으니 일코 여기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마치 호박엿처럼 쫄깃한 부위죠. 그래서 예부터 홍어 맛은 1코, 2날개, 3몸통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영산포에서 시작된 홍어는 이제 전라도를 벗어나 전국 곳곳에 퍼지게 됐죠. 당시 홍어를 하역하던 짐꾼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살게 됐다는 이곳. 거시기 고무줄로 발을 감고 다니면 괜찮았다네. 조심해서 또 계란박 잡고 가.
그 짐꾼들이 희망을 꿈꾸다 떠난 이곳이야말로 인생의 간이역이었던 셈이죠. 광주 선정 7번 출발 진행 기한선에서 이제 여정은 또 다른 간이역을 찾아 경전선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동화 속 그림처럼 작고 아담한 나주시 남평 간이역. 남평역은 곽재구 시인의 시 사평역의 실제 무대로 널리 알려진 뒤 관광객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이것도 빠져갖고 힘들었다. 앞으로 가 이게 뒤로 하지 말고 앞으로 해. 하나만 밝히지 말고 나한테 아주 내가 뭐 인력 걸쳐주지 마. 곽재구의 시에서조차 좀처럼 막차가 오지 않았다던 역. 네, 여기 있다. 이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가면 하시는 거예요. 화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가. 광주 효천이네. 네, 광주 효천 여기 나와. 그러니까 남평이 완행열차라고 그거 타면은 진짜 하루 걸려요. 하루. 아침에 타면 저녁 때 떨어져. 하루 깜빡 걸렸어요. 그러나 남평역은 2012년부터 기차가 정차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 가슴 속 간이역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리운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한때는 풍산 홍씨 집성촌으로 그 품새가 짱짱했다는 도래마을. 그러면 이제 이게 빙판이 되니까 그때 썰매 타고 위에서 아래까지 쭉 내려오고 동네 애들이랑 왜 영원이는 야 저녁에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찌그러 놓으면은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가 다 빙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네 애들 다 와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막 타는 거 네, 있잖아요. 그 썰매. 그거를 막 쫙 타고 저까지 가면. 진짜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어요. 저기서 타고 또 올라오고 타고 올라오고. 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또 행복한 기억을 품게 됐을까요? 뜨뜻한 구운 물 연기에 차갑기만 하던 겨울 마당이 온기로 가득해집니다. 예. 그래서 무슨 땄어요? 저희 마당에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워가지고 맛있게 기름 좀 넣고 참기름. 지난 가을 마련해둔 도토리 가루를 가마솥에 넣고 끓이기를 한참. 야, 이거지? 이거다. 근데 조금 우리가 너무 많이 넣어놨다. 그죠? 우와 뜨거. 엄마는 뜨거운 거 잘 도둑해. 뜨거워 뜨거워. 아버지 드셔. 먹어봤자 묻을 것이여. 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먹어. 먹어도 배가 고파. 웃어도 눈물이 난다. 왜 아버지? 옛날에 못 먹던 시절 생각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재미있게 살아. 불러서 줬을 때. 이제 묽어졌다. 어느새 잘 풀어진 도토리 가루를 퍼내 이렇게 찬바람 속에 두어 시간 식히면 차지고 쫀득한 도토리묵이 완성되죠. 거기에 양념장 하나면 겨울철 간식으로는 그만이라는 도토리묵. 엄마가 말도 몽창. 이거 맛있어요?
양념을 틀리겠는가? 아, 기가 막히게 맛있다. 맛있지? 연일정씨라고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양반이라고. 어머님은요? 예, 연일정씨, 정몽주 뭐 13대 손이라든가 어쩐다든가 그러는데 그래 안 했으면 아버지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나야 사랑했으니까 상관없지. 그런데 집안은 그런 데서 꼬막도 아니 충청도는 끌러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고 사랑했던 유년의 언저리. 그 언저리를 기억하듯 오늘도 경전선 기차가 호젓하게 시골길을 달립니다. 편도로 하루 4번 잠시 정차했다 기차는 떠나건만 능주역에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더 말을 더 많이 겁니다. 왜요? 아니 심심했으니까 이제 반가워서 이제 더 한마디라도 더 해보고 동네 거의 이쪽 주민들 그 주민들이니까 더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그래 보면은 뭐 이번 김장 때도 김장김치도 갖다 준 분들도 있었고 그랬었네요. 아직까지는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그런 정이 있죠. 어디 가세요, 어머니? 정자 만들어 가. 학장 만들러 가요. 여기가 옛날에 학교요. 우리 동네 학교. 옛날에 우리 아들 딸들 여기서 다 졸업했어. 지난 2000년 폐교됐다는 작은 학교. 아이들이 떠난 자리를 가마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라. 잘 물렀어. 콩이 잘 물렀어요. 물렀는가 보시오. 아이고 잘 물렀어. 잘 물렀어? 응. 잘 물렀어. 맛있어. 여기다 풀까? 응, 퍼. 마을 어머니들은 품 안에 자식 키우듯 정성스레 메주를 쏘기 시작하셨죠. 다 밭에서 진 거예요. 밭에서 밭에 진짜 진 거. 수익콩 이 산 중에서 수익콩이 어디가 있겠어? 그저 푼돈이라도 건질까 하는 생각에 시작했건만 메주 만드는 일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발로 많이 벌른다야만은 여기는 이렇게 쪄. 이렇게 도구토리 쪄야 맛있어. 아우 대다. 내가 찍게. 된장이 온콩 하나씩 있어야 맛있다고. 너무 이렇게 물르면 안 돼요? 너무 뭔가 좀 맛이 없어. 온콩 한 개씩 있어야 맛있어. 많이 부고 끓이면. 콩을 물에 불리고 가마솥에 삶고 절구에 빻고 또 예쁘게 어르고 달래기를 하루 온종일. 미주를 이쁘게 만들어야 딸을 이쁘게 난다고. 아들 딸 이쁘게 난다게? 네. 그랬어? 그렇게 내 자식 시집 보내듯 예쁘게 꾸미고 단장하여 만들어낸 귀하디 귀한 메주입니다. 맛있겠더라. 전에는 배고프니까 미주 만듦새라도요. 미주를 알게 모르게 띄엄고 시어머니들이 보면 야단하고 혼났어라. 된장 작은데 전에는 요렇게만 먹고 하니 뚝 뛰어서 뚝 먹어보게. 자식들은 대처로 하나 둘씩 떠났건만 어머니들은 그 빈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간이역일지 모르는 어머니.
또다시 기차가 떠나고 간이역에는 정적만 가득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시골 간이역. 우리는 누구나 그런 간이역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지요.